자, 지난 시간에 우리 팔과 또 심장에 대해서 좀 배웠죠. 심장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팔은 우리가 arm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야, 잠깐 리뷰를 하시면 arm이 들어간 말 중에 it cost me an arm and a le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로 자주 하는 것들은 좀 알아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arm and 에다가 a leg 이렇게 붙이면요. 우리는 이 말을 관습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미국인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정말 비싸게 줬어. Too much expensive. expensive라는 단어보다는 it cost me an arm and a leg. 이게 많이 비싸 이런 정도예요. 팔과 다리를 지불할 정도로 뭐 많이 비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arm에 대해서 하나 복습해봤고 아까 먼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드가요 심장에서 우리가 discord 이렇게 썼잖아요. cordial 이 하트를 만들어냈었는데 이 코드가 변형이 되면 card가 된다고 그래요. 이런 변형은 어떠세요? 이 card. 실제로 우리가 심장을 연구하는 사람, 심장에 대해서 전문 의사를 코드라는 말 쓰지 않고 cardiologist라고 하거든요. cardiologist는 심장 전문 의사예요. 전문의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이 전문의들이 보는 그 심전도 프로그램 그 그래프를요 cardiogram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도 있지만 카디오그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과 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팔에서 나온 무기와 강력한 것들을 쭉 연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심장하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cordial부터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깨지는 discord까지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cape라는 단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ap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곳이라고 하죠. 곳 아세요? 우리말 좀 어려운 말인데 봉우리 할 때 일종의 서미트나 피크라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꼭대기, 머리 우리가 헤드라고 해요. 헤드. 그 케이프는 헤드랜드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뼈 쪽 튀어나온 머리처럼 끝으로 나온 부분. 그래서 The Cape of Good Hope 희망봉이라고 그래요. 희망봉. 저기 남아프리카에 가면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경치도 좋고 전체 그 바다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케이블 곳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말하는 캡틴, 캐피탈 이런 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캐피탈이란 말을 뭐라고 쓰냐면 주요한, 자본, 또 1등의 그래서 캐피탈의 최고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요. 자금, 자본이라는 것도 있지만 자본도 중요한 것이죠. 주요한 자본 또는 우두머리의, 머리의 그래서 프라임이라고 이게 주요한 그러니까 1등이라는 뜻이 1등 프라임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또 foremost라고 쓰기도 해요. 최고의 또 슈퍼가 들어간 supreme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캐피탈 최고라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라는 말로도 쓰고 대문자라는 말 capital letter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 캡은 뭐다? 꼭대기다. 우리가 모자, 캐비지라는 말도 양배추는 모자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양배추처럼 생긴 모양이라고 그래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캐비지의 캡도 그 캡이다. 케이프타운의 케이프도 이겁니다. 그래서 이 캡이 1등 머리 꼭대기라는 말. 캡틴이라는 말은 우리 보통 취프라고 하죠. 이 취프가 캡틴인데요. 우두머리 있어. 우리 구어체에서는 보스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보스. 캡틴이 그런 우두머리, 헤드마스터. 우리 교장 선생님 그 프린시펄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주된 1등의 맨 꼭대기의 머리의 튀어나온 그 육지의 맨 끝 꼭대기처럼 가끔씩 헤드나 엔드로 쓰이기도 해요. 끝봉이다 그래가지고 캡틴은. 그래서 어려운 단어 중에 여러분 그 캡사이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캡사이즈. 이렇게 이제 고급 쪽으로 가시면요. 여기 고급이잖아요. 이게
이게 아주 고급이니까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그리려고 제가 이렇게 빛이 나는 거야. 우리가 매일 이렇게 캐피턴이나 캡틴, 칩 뭐 이런 단어만 쓰면 그 언어 수준이 좀 이렇게 그냥 평범을 유지하지만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 좀 말 억양을 좀 높이려면 단어의 수준 자체가 좀 올라가면 그 말의 가치가 훨씬 상승된다는 거지. 캡사이즈란 말은 캡이 분명히 들어가 있으니까 금방 암기할 수 있어요. 이 사이즈는 사이드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 꼭대기가 이 옆으로 탁 꼬꾸라진 것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쓰면 이것을 전복이라고 해요. turn over 또는 한 단어로 쓰면 overturn 완전히 upside down 뒤집어지는 것을 capsize라고 합니다. 우리가 머리가 옆으로 꼬꾸라진 모습을 전복시키다, 뒤엎다, 뒤집어 엎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decapitate라는 단어를 만약에 D를 붙이면 캡을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뭐예요 이거? 이 캡이 목인데 머리를 내리다,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다, 즉 참수하다는 뜻이에요. D이라는 말은 아래 방향을 지시하고 있으니까 degrade, grade가 내려가다, depress, 아래로 누르다, despondent, 스폰서가 없어져 내려가다. 그래서 우울한, 쓸쓸한, D가 들어가면 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capitate는 목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다. 뭐 목을 참수하는 게 있습니까? 뭐 참수하다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가 참수를 할 때 길로틴이 있었잖아요. 길로틴. 그죠? 이게 단두대라고 하는데 단두대라는 게 프랑스에서 길로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서 콩코드 광장에서 수천 명이 처형된 그 중에 가장 최고의 그 국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그 국왕과 왕비가 처형된 경우도 이 단두대에 참수되었잖아요. They were decapitated. 언제? 1789년에 이 바스티오 감옥이 습격당하고 이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3년 후니까 1792년에 루이 16세가 처형됐어요. 참수됐어요. 루이 16세. 부인도 곧바로 1년 후에 몇 개월 후에 마리도 죽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마리 앙뚜아네트는 유명하죠. 사치하고 이런 것들로. 그래서 그 프랑스 국민들이 막 그 혁명을 일으킬 때 마리 앙뚜아네트를 막 저주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배고파서 우리 농민들한테 빵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빵 없으면 고기를 먹지 그러냐 이렇게 말했다는 게 막 퍼진 거예요. 그런 그 루머라는 건 순식간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혁명군들이 탑 속에 감금해 놓은 이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열어가지고 처형하기로 했는데 모두 다 단두대는 이렇게 처형을 하잖아요. 단두대 밑을 보고 처형하게 되는데 마리는 위를 보고 처형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프랑스 국민들의 신랄한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됐던 아주 사치스럽고 그 베르사유 궁전의 모든 그 호화스러운 것은 이 마리의 고향은 오스트리아예요. 오빠가 오스트리아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 정략 결혼으로 이제 루이 16세와 결혼한 이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서양어를 배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대혁명이 근원적으로 일어난 것은 영국과 프랑스 관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을 프랑스가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국이 점점점 그 알메이다 무적함들을 격파하고 점점 승승장구 나가니까 그게 아주 배가 아픈 거야. 그런데 영국도 하나의 골칫거리가 있었어요. 뭐냐면 영국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신대륙으로 가서 영국과 대항하면서 살고 있던 미국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독립을 하니까
미국 독립전쟁에 잘 됐다 그래서 거기에 도움을 준 거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뭐 없는 살림에 영국 실어가지고 미국을 막 도와주다 보니까 그냥 그 재정이 파탄나고 막 농민들은 막 배고파 굶주린 거지. 미국의 그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미국 독립 때문에 사실은 거기 가담했다가 우리가 이 프랑스의 혁명을 맞게 된 것이죠. 어쨌건 자,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서양사도 좀 알아야 하니까 디커피데이트를 보면 그런 프랑스 대혁명을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좋잖아요. 1789 그죠? 프랑스 대혁명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가 라틴어에서 그리스에서 라틴어, 그리스 문명에서 로마가 라틴 문명을 그리스에서 로마가 라틴 문명을 그리스 문화를 접고 잡아서 라틴 문명을 만들어냈고 그 라틴 문명에서 퍼뜨린 것이 영국과 프랑스와 스페인과 모든 유럽 전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언어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언어가 쓰이면서 이루어진 사건들은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로는요, 셰프라고 그래요. 헤드쿡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리장이라고 해요. 이 셰프도 이 치프에서 나온 말입니다. 치프는 우리가 보통 행커칩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손수건이라는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치프도 다 알고요. Chief Executive Officer 우리가 CEO라고 쓰는 거죠. Chief Executive Officer. 행커칩도 아는데 거기에도 칩이 들어갔어요. 이 칩은 이 커라는 말이 이 커버를 나타내는 라틴어예요. 핸드는 손이고요. 그죠? 손을 이렇게 손에 두고 있는 그런 두건이라는 뜻이 두건이라는 건 머리를 두르는 수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수건인데 머리를 감싸는 것을 우리가 컬치프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손이 들어간 거니까 행커칩이 됐고 목을 감싸는 목도리 같은 건 네커치프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지 않고 네커칩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전에 배웠던 미스라는 단어를 붙여보면 미스는 미스에다가 mischief가 되겠죠. 그죠? 이게 머리라면 미스는 무슨 뜻이냐? 이건 wrong의 뜻이에요. 잘못된, 나쁜, bad의 뜻입니다. mischief에서 나온 형용사가 mischievous예요. 자, 중요한 단어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miss에다가 chievous. 그러니까 나쁜 머리, 나쁜 완성이죠. 머리라는 말은 꼭대기 완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뜻하는 게 mischief이에요. 그래서 해 또는 독 또는 악, 짓궂은 장난 뭐 이런 뜻으로 거의 이 단어가 정의되고 있어요. mischief이란 말은 나쁜 봉우리라는 거죠. 나쁜 꼭대기라는 거예요. 나쁜 완성 뭐 이런 정도로 그 단어에 배어있는 뜻이 그렇습니다. chief에 미스가 붙었으니까 chief은 꼭대기고 완성이고 머리고 한데 거기에 미스가 붙어서 그걸 좀 변화시키고 나쁜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 mischievous. You mischievous little boy. Get out of here. 야, 이 나쁜 녀석들아 저리 가자. 저리 가버려. 뭐 이럴 때 mischievous children이라고. mischievous 아이들. mischievous. 그렇죠? mischievous. mischiev에서 나온 형용사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hief를 볼 때 mischief까지 mischievous가 나쁜 부정적인 miss가 접두어로 쓰일 때 있잖아요. 나쁘다라고 했는데 bad나 wrong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온 단어들 우리 쉬운 건 많이 알아요. 잘못 프린트가 된 건 misprint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잘못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걸 mislead라고 그래요. 잘못 행동을 하면 misconduct이라고 합니다. conduct이 행동하다잖아요. conductor. 지휘자도 있고 뭐 이렇게 행동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misbehavior 같은 것을 잘못된 행동 뭐 이런 것으로 miss를 갖다가 붙이면 우리가 misadvice 잘못 어드바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mislead죠.
miss가 들어간 건 다 잘못된 misfortune. misfortune은 잘못된 행운, 불행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heap는 cap에서 변형된 형태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face가 있어요. face요. 얼굴. 우리 지금 얼굴 여러분 얼굴 있잖아요. 얼굴. 얼굴이 이렇게 이제 얼굴이 있으면요. 얼굴. 그죠? 얼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얼굴이 있겠죠. 그죠? angry face도 있어요. 이렇게 angry face도 있고, 또 뭐 happy face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happy face도 있고. 좀 시무룩한, 우울한 gloomy face도 있고요. 이 face의 종류를 보면은요. 포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포커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무표정. 도대체 뭘 들었는지 알 수 없는 포커 페이스도 여기다가 포커를 붙이면 포커 페이스. 무표정한 얼굴. 얼굴에 대해서 참 많이 우리가 쓰죠. 또 뭐 sad face도 있지만 그걸 좀 멋있게 부드럽게 좀 쓰면 뭐라고 쓰냐면 long face라고 한답니다. long face. 한번 해보세요. She has a long face today. face. 그 슬픈 표정, make a long face 라고 하면 슬픈 표정을 만들다, 짓다, 뭐 이렇게 쓴다고 해요. long face. 포커, 무표정한 얼굴, 또 뭐 슬픈 얼굴, 이런 얼굴의 표정이 뭐 gloomy face, 뭐 gloomy도 좀 슬픈 뜻이잖아요. 이 face를 나타내는 이 표현에 얼굴은 앞쪽 정면을 나타내죠. 앞쪽 면, 정면 또는 표면. 얼굴이 그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superficial 하면은요. 물론 이 face가 이제 face로 이렇게 변형이 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super가 위쪽이고 얼굴이 face니까 얼굴 위쪽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살면서 뼛속 깊은 것도 있고 심장 깊은 것도 있어. 아까 우리 심장에서는 깊은 마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마음속 깊이라는 뜻은 심장, causally yours. 뭐 이랬잖아요. 근데 superficially라고 하면 이건 피상적인, 표면적인. 우리말로 이 표면이나 피상을요, 잘 표현한 정서적인 말인데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이게 과일인데 우리는 서정적으로 많이 표현해요. 영어는 좀 우리와 좀 달라요. 영어는 이걸 스킨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위쪽이라면 아주 겉면, 속 깊은 것이 아니고 얼굴 깊은 쪽, 얼굴이 아주 얄팍한 쪽이. 그래서 shallow라는 말로 이렇게 쓰면 이게 do I look shallow? 내가 얄팍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어떤 대사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얇고 light, 가볍고 천박하고 뭐 이런 쪽을 많이 나타내요. 이게 superficial이란 말은 얼굴 표면이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잖아요. super는 위고 face는 얼굴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겉표면, 외면이라는 뜻이에요. surface는. facial은 얼굴 표현의 얼굴의라는 말이죠. facial expression. 짐 캐리 같은 사람이 facial expression, 이 얼굴 연기 표정 연기 잘한다고 하잖아요. facial 티슈는 고급 화장지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face가 있고 그 얼굴 앞에다가 썰을 붙이거나 super를 붙이면 얼굴이 어떤 방향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수박이에요, 수박. 우리말에는 수박겉, 할기식의. 이 친구들은 미국에서는 스킨딥, 피부 살갗 깊이 정도 얄팍한, 우리는 그래도 자연을 생각하고 또 서정적인 마음이 들어있는. 이런 좀 현실적이죠. 육체를 생각한 것이니까. 수박겉 할기식이라 이런 말은 superficial이라고 합니다. The inspector examined the factory superficially. 이렇게 쓸 수 있어요. Examine the building in skin deep manner. skin deep manner. 그냥 수박겉 할기식으로 공장을 검색했다.
examine the factory. 그렇게 쓸 수 있지만 뭐 superficially도 괜찮은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어 초급에서는 이렇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가면 skin deep 또 뭐 피상적이다 이런 말 중에 perfunctory manner 이것도요 좀 고급으로 가지만 대충 하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face는 좀 어려운 표현인데 face 앞에 e가 붙었다, ef가 붙으면 뭡니까 이건? 이 F는요, F가 더블 F가 된 것은 이 face에 이자만 붙일 때 F가 붙은 마치 우리가 이 fuse가 푸어나 붓다의 뜻이거든요. 라틴어로. 그래서 우리가 뭐 도로 갖다 부어버리는 걸 refuse라고 해요. refuse. 여러 개를 갖다 부으면 confuse라고 그래요. 또 옮겨서 수혈처럼 이 사람 피를 저 사람한테 갖다 부으면 transfuse라고 하는데 이 붓다라는 단어 앞에요. 만약에 부었는데 여러 곳에 막 흐트러 붓다 이럴 때는 diffuse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게 변형이 되는 현상을 보면 diffuse 이렇게 돼요. 흐트러뜨리다, 산란시키다, 막 빛을 흐트러뜨리는 모습, 먼지가 흐트러지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을 diffuse라고 하는데 붓긴 붓는데 diffuse를 우리가 diffuse 이렇게 쓰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efface도 exface라는 말인데 방향을 바깥쪽으로 해서 face 밖으로 표면 밖으로 얼굴면 밖으로 떼어내버리다 해서 지워버리다. 우리 보통 erase 하잖아요. 제가 이거 지우면 erase야. eraser로 지우는 거죠. 지우개가 eraser. 지워 없애다. 컴퓨터에서는 delete라고 하시잖아요. delete, 없애버리다. 닦아내서 표면을 지워 없애다가 efface가 되겠습니다. 이때 F가 들어가는 건 접두어로 쳐버리고 face에 EF가 붙었다. 또 face가 facial로 바뀌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좀 이제 이 페이스 중에요. 어려운 그 페이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아까 포커 페이스나 롱 페이스를 배웠지만 뻔뻔한 얼굴 같은 것도 있어요. 뻔뻔한 얼굴은 brazen face라고 그래요. 뻔뻔한 인간을 brazen face라고 그래요. 그럼 brazen face들을 갖춘 것은 뻔뻔한 건 우리가 뻔뻔한 건 여러분 뻔뻔한 하면 뭐라고 쓰세요? 사람이 참 건방지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arrogant 또 뭐 proud 거만해요. 또 conceited 자만심이 가득해 보이기도 하고 또 haughty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만한 impudent나 insolent 같은 단어도 이제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걸 확장하셔야 됩니다. insolent 이게 거만하다야. 이런 단어 중에 우리가 뭐 impolite나 proud 같은 기초 단어를 떠나서 이제 brazen faced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언어가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암기하는 게 목적인데 우리의 목적은 암기를 그냥 한다? 그건 아니었다. 우리는 단어를 암기하지 않는다. 단어를 보면 가지는 생각 두 가지. 하나는 단어에 뿌리가 있고 그 뿌리에 열매가 많이 맺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패밀리가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면서 하나의 그 그림을 연상하면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얼굴을 연상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는 것처럼 이 brazen faced의 brazen은 뭐냐면 우리가 의복 중에 원래 이 단어는 brass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brass. 혹시 여러분 취주악단이라고 아세요? 트럼펫이나 뭐 이 그 금관악기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군악대 연주, 군악대라고 보시면 돼요. 군악대 연주단을 brass band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brass는 노쇠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뻔뻔한 얼굴을 노쇠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도 철면피라고 했잖아요. 철면피.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해도 이 빨개지지 않는 거예요. 철면피는 얼굴이 두꺼워서. 그 노쇠 같은 얼굴을 했다. 그래서 이 페이스를 빼도 brazen 자체에 뻔뻔한 건방지고 뭐 뻔뻔한의 표정이 들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대 때 이 노쇠를 녹여가지고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갑옷을 만들어서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것이 로마 군인들의 그 옷이었는데, 로마 군인들은 강한 군대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쇠로 만들어서 이 갑옷을,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가슴을 보호했다 해서 가슴 보호. 프랑스에서는 이 브레이지어, 우리가 브레이지어, 여자들의 속옷 중에 가슴을 가슴을 가리는 그 언더웨어가 있죠. 속옷에 브레이즈가 이 브레이즌에서 나왔고, 노쇠로 로마 군인들이 가슴을 가리던 것에서부터 시작한 그런. 로마 군인이 강한 이유는요, 로마 군인들은 왜 글래디에이터라는 유명한 영화에 보면 거기도 나와 있죠. 몇 명이 합쳐서 방패를 이루는 거예요. 마치 초롱성처럼 방패를 넣고 그 구령에 따라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서 여러 명의 힘센 장수가 힘을 합하면 거대한 그 적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방패를 여는 순간 그 중에서 이제 뭐 오른쪽 먼저 오른쪽으로 칼을 쓰는 사람이 하고, 다시 또 방패를 가리고 진전하는 거예요. 앞으로 하면서 또 그 구령에 맞춰서 방패를 열고 동시에 칼을 쓰고 다시 또 닫고, 그러면 아무리 전차 부대가 와도 그 동그란 방패 안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 로마 군인들의 체력은 엄청나게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또 일사불란하게 지휘자의 명령에 따르니까 최강의 군대라고 했었잖아요. 그 로마 군대가 한 번 딱 패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게르만족을 상대로 해서 카이사르 시저가 올라갔었어요. 그러나 3만 명의 그 무장된 로마 군이 몰살당한 곳이 바로 로마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로마를 알면 라틴이 로마라고 했었잖아요. 라틴 부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로마인이라고 했어요. 로만이라고 해서. 그래서 라틴 문학을 로마 문학이라고 하는데, 로마와 인접해서 산 부족이 어디냐면 게르만이에요. 게르만을 우리가 보통 저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독일의 조상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 독일 쪽에 로마의 문화가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 이외에 로마가 다스리는, 1000년 동안 다스리는 모든 지역은 로마의 문화와 말과 언어와 풍습이 다 들어갔는데, 게르만족은 점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갈리아 이 지방을 이렇게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쓴 기록에 보면 그 카이사르가 로마 군대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신출귀몰하게 그 복병전을 펼치고 이 숲속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것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 결국은 후퇴하고 2만 5천의 이상의 그 사상자를 내고 후퇴해서 한 말이요. 게르만 쪽은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국경으로 놓고, 라인강을 국경으로 해서 독일 민족 게르만족을 인접지역으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인접해서 산다는 말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말이, 단어가 저먼 같다, 이런 뜻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로마와 연관지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정복을 하지 않았고 연관된 우리 이웃 민족이다. 이웃으로 본 거예요. 이웃. 그러니까 말이 이웃이지 정복을 못하고 몰살당한 거예요. 군인들이. 그 최강의 로마 군사들이 가서 전멸당한 유일한 그 민족이 게르만족이에요. 게르만. 이 게르만족이 나중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면서 로마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이 절먼 같다라는 말은 연관성이 있었다. 어디와? 로마와 related 이렇게 쓰입니다. 연관된, 관련된, 어디와? 로마와 관련됐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어쨌건 좀 깊은 단어까지 말을 했지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얼굴이에요. 얼굴 중에 아주 얼굴 표면 깊이 정도로 피상적인 것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얼굴 표면에 있는 걸 다 지워서 닦아서 없애버리는, 밖으로 내버리는, 뭐 지워 없애다라는 말이 있었고, 이건 파괴의 개념이에요. 이 face라는 말은. 그 다음에 얼굴이 노쇠처럼 됐다는 말은
뻔뻔하다는 뜻이죠. 얼굴이 뻔뻔해서 노쇠와 같다, brazen faced, arrogant하다, 뭐 impolite하다, 뭐 약속도 지키지 않고 또 자기 맘대로 막 뭐 아나무인이다. 아나무인을 뭐라고 한다? He has a brazen face 또는 he's brazen faced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고급 어휘 중에 facade나 facet 같은 단어는 얼굴의 정면, 이 건물의 전면을 나타내요. 전면창 할 때 앞쪽 면 있잖아요. facet은 어떤 사물의 상태의 양상이나 국면을 나타냅니다. 국면. 우리말도 참 어렵군요. 어쨌든 face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보이는 제일 일면 같은 것을 facade, facet, 뭐 brazen faced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강에서는요. 희망봉, 튀어나온 머리, 그리고 또 헤드쿡, 셰프, 또 캐피탈, 뭐 이런 또 목이 잘린 decapitate 같은 어려운 단어도 있었고 나머지 얼굴에 관련된 superficial과 brazen faced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